자, 갈게요. 오늘 설명해볼 술은요, 옥수주조에서 나온 과일 막걸리입니다. 일전에 막걸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막걸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고 간단한 내용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막걸리란 뭔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제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에는 전통적인 방식이랑 현대적인 방식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발효하는 횟수에 따라서 제조 방법이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늘 가져온 과일 막걸리를 만든 옥수주조, 이 양조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 제가 앞에서 막걸리 제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뒤에서 옥수주조만의 방식이 있어요. 제가 이 방식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옥수주조에서는 조금 다른 막걸리랑 다른 방식으로 제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특징 두 가지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셔볼 막걸리를 포함해서 총 8가지의 종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할게요. 막걸리란 뭐냐? 님들도 다 잘 알고 있겠지만 막걸리는 쌀, 누룩, 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한국 전통 탁주입니다. 탁주라고 하면 맨 처음에 쌀이랑 누룩이랑 물을 발효시켜서 전체적인 탁주를 위에 뜬 맑은 부분을 청주라고 하고, 남아있는 앙금에 물을 다시 타서 만든 걸 막걸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맑은 부분을 떠내지 않고 만드는 막걸리도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앙금을 가지고 거기에 물을 타서 만든 게 막걸리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탁주 전체를 다 막걸리로 통용하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탁주가 막걸리를 포함하는 주종의 공식 이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탁주라고 하면 그게 막걸리고, 막걸리가 탁주고, 이 개념이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설명할 때는 막걸리를 만들 때 발효시킨 주정에서 맑은 부분을 청주, 남은 찌꺼기를 술 지게미에 물에 타서 다시 거른 게 막걸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 금방 설명드렸죠. 이 방식도 익국을 사용하거나 청주를 거르지 않거나 효모를 추가하거나 효모만을 사용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나온다고 합니다. 동동주가 뭔지 궁금하신가요? 동동주에 대해서도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청주의 위에 떠있는 그 바발들이 있잖아요. 쌀이랑 누룩, 물을 발효시키면 위에는 맑은 물이 뜨는데 그 위에 바발이 몇 개가 이렇게 떠있어요. 그게 바발이 동동 떠있는 그 모습을 동동주라고 한대요. 바발이 떠있는 술을 동동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전에 막걸리 제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누룩이나 익국 전통 발효 방식이냐 아니면 현대 방식이냐에 따라서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은 막걸리 설명의 영상에 남아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막걸리 제조법을 발효 횟수에 따라서 단양주냐 이양주냐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단양주도 양주인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로 단양주인데요. 단양주가 뭐냐라고 하면 한 번만 발효한 거를 단양주라고 합니다. 요즘 현대 공장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대량 생산에 유리하고 맛이 깔끔하지만 깊은 풍미는 좀 덜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단양주 막걸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찹쌀이나 맵쌀을 씻고 나서 불린 뒤에 쪄요. 그거를 익국 또는 누룩에 물을 섞어서 발효를 합니다. 이게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했던 지게미 같은 거를 걸러내서 숙성을 시키면 단양주가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과정만 들었을 때는 되게 쉬워 보이죠? 단양주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단양주가 이양주에 비해서 짧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좀 간단하잖아요, 과정이. 그래서 빚기 쉬운 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직접 가정에서 빚거나 실제로 단양주를 빚어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발효 기간이 짧아서 알코올 도수가 낮은 데다가 잡균이 번식하고 산패할 확률이 높아서 장기간 보관도 힘들고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하거나 빨리 마셔야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깨끗한 공장에서 하는 것도 약간 정형화되어 있는 방법이니까 그 방법을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단양주를 만드는 사진이거든요. 그 과정별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일단은 쌀을 이렇게 찌거든요. 냄비에다가 쌀을 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룩이랑 섞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이게 섞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두면은 이게 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막 뽀글뽀글 거품 같은 게 막 올라온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걸러가지고 밑에 있는 국물을 숙성시키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양주인데요.
이양주는 말 그대로 2번 발효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조금 전통적인 방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밑술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밑술을 발효하고 두 번째로 쌀과 물을 추가해서 다시 발효를 하는 겁니다. 이게 2차 발효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깊은 풍미와 다양한 향이 더해져서 고급스러운 막걸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양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밑술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쌀을 불려요. 근데 보통 이 과정에서 쓰는 쌀은 맵쌀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누룩 또는 익국을 물에 넣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이게 3에서 5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덧술을 추가하는데 이때 새로운 쌀을 찝니다. 그때는 이제 찹쌀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해요. 1차로 발효된 밑술에 덧술을 추가로 넣고 다시 발효를 시켜요. 이 과정이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고 더 깊은 풍미와 복합적인 맛이 형성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수가 높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단양주보다 조금 더 산화나 부패 같은 게 덜 일어나겠죠. 알코올이 그 역할을 한대요. 이렇게 완전히 발효돼서 걸러서 막걸리로 완성을 시키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맨 처음에 밑술을 만드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찐 쌀 느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떡 느낌? 백설기 느낌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찌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말했던 물이랑 누룩을 넣고 섞은 겁니다. 이 위에 있는 게 누룩이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효를 시킨 다음에 밥을 지어요. 이건 진짜 밥이죠. 찐 쌀을 여기다가 넣어요. 넣어서 이렇게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발효를 시키고요. 약간 이런 비주얼이 돼요. 이건 좀 먹음직스럽지 않지 않아? 이 상태가 돼요. 그럼 여기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발효가 됩니다. 약간 식혜 같죠? 이런 식으로 걸러가지고 막걸리를 통에 넣어서 숙성시키면은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아까 전부터 누룩 또는 익국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전에 이제 막걸리 설명할 때 얘기를 드렸긴 했었거든요. 근데 누룩이랑 익국의 차이를 아시는 분 계세요? 익국은 출국이에요. 누룩이 미생물이랑 곰팡이랑 여러 가지 효모들이 다 합쳐져 있는 복합적인 발효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균만 딱 추출해낸 익국이라는 균만 추출해낸 거를 익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안에 익국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룩이 계속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맛이 이 누룩을 썼을 때 똑같은 누룩을 썼는데도 만들어진 때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맛을 정형화하기 위해서 누룩에서 한 가지 균만 배양시킨 거, 그거를 익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럼 익국이랑 효모랑 같냐라고 하면 그거는 달라요. 맞아요. 익국 막걸리는 또 효모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균에 더 발효를 잘 일어나게 해주는 효모를 추가해줘야지 또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옥수주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또 막 알아봤는데